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3월 14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오늘 보시다시피 스튜디오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여기는 국회인데요. 국회인 동시에 계엄군에게 짓밟혔던 그날의 현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윤석열의 빠른 파면이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께 다시금 말씀드리려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다시 이렇게 국회 한 바퀴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 옆에는 김종대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이곳에 1992년부터 네. 계셨던 곳이라고 저희가 방송 전에 잠깐 토크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한 33년 전입니다. 아, 그때 27살에 예, 여기에 이제 처음 비서로 들어와가지고 의원실에 예, 그 누비 든 데인데 거의 변한 게 없어요. 33년 때 처음 여기 왔을 때는 가슴이 설레고 마음이 뛰어서 저 주변에 국회 주변에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까지 사랑했습니다. 과거형이에요. 이 민주주의의 전당이니까. 그럼요. 예. 그리고 그때가 이제 민주화 시기니까 예. 87년 민주화 이후로 정치가 가장 역동적 시기니까 이 정치의 효능감이 제일 높은 시절에 네. 영광스럽게도 와가지고 그때 율곡비리 국정감사 그 하나회 척결 예, 예. 그 문민정부로 넘어가는 경계선에 이제 있었으니까 감개가 무량하죠. 네. 예. 그랬던 시절을 우리가 건너왔는데, 그러니까 군사정부를 건너서 민주화로 왔다고 생각했는데 2024년 12월 3일에 다시금 우리 사회가 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강한 좀 위기의식을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연우님이 와중에 하루 종일 속보 기다렸는데 감감무소식이다 이렇게 슈퍼챗 쏘시면서 의견을 아이고 주셨는데요. 얼마나 애가 타실까. 네, 저희가 이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빠른 파면 기원 방송을 오늘 여기서 합니다. 저희가 1월 달부터 한 바퀴라고 해가지고는 야외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날 한남동 앞에서 저희가 윤석열 체포기원 방송을 하면서 5일 후에 윤 대통령 체포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저희 방송 후 닷새 후에 선고가 네. 있지 않을까 이런 기원을 좀 해봅니다. 예, 뭐 당장 오늘이라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왕 이렇게 된 거 며칠은 기다려줄 수 있다. 그러나 제발 다음 주만 넘기지 마라. 그러니까요. 벌써부터 흉흉한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아이고. 온갖 찌라시, 가짜 뉴스 뭐 별의별 게 많아가지고 특히 여러분들 좀 어지러우실 수 있어요. 네, 파면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저기 변론을 굉장히 서둘러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기 평의도 굉장히 빡세게 했죠. 뭐 변론은 하루 종일 했다고 매일 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변론을 빨리 하고 평의를 여러 차례 열었다는 거는 결정을 빨리 하기 위해서라고 누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러면은 그렇게 밀도 있게 속도 있게 이렇게 헌재가 진행이 됐는데, 근데 막상 선고를 해야 될 시점부터 늦지막히 이렇게 늘어지고 불안해요. 아무 설명도 안 한다. 네. 이게 너무 황당한 겁니다. 그러면 가지고 국민들에게 무언가 책임 있게 선고를 하겠다고 그렇게 호기 있게 해놓고 이렇게 늦어지면 왜 늦어지는지 이런 걸 뭘 설명을 해야지. 아니, 재판에서 판사가 저기 선고기일은 언제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늦어지면은 양쪽에 연락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늦어지니까 좀만 더 기다려달라. 언론에도 그렇게 알리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헌재는 그런 걸 안 해요. 이러니까 국민들이 복장이 터져 천불이 올라와. 그러니까 이 정신적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계엄 때 이장소에서 그 얼마나 불안과 어떤 그 초조한 어떤 긴박한 밤을 지냈습니까? 예. 그리고 100하루째요 지금. 100하루째.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진짜 아찔하긴 하네요. 100하루째. 예. 곰이 동굴에 가서 마늘만 먹고도 사람으로 환생하는데 100일밖에 안 걸리는데 내란이 우리는 그 종식되지 기간도 않은. 넘겼는데 예. 이건 쑥과 마늘만 먹고 수행을 해두고 이거보단 낫지 그래. 예. 어떻게 100하루가 지나도록 해명 한마디 없냐 이거예요. 이거 정신적 고문입니다. 이거 예. 국민 학대예요. 예. 빨리 좀 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저희는 그때까지 계속 방송을 좀 이어갈 예정인데요. 왜 국회로 왔냐면 말씀처럼 빠른 파면이 왜 돼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금 좀 상기시켜드리고 싶어서인데,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그리고 단전을 했던 그곳에 다 일일이 찾아가면서 그날 그때 그랬지, 우리가 100하루 전 기억을 좀 상기시켜 보려고 하기도 하고요.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사유 5가지 중에 하나인데, 사실 5가지 중에 하나만 되더라도 바로 파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상식이 맞다라고 하는 걸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좀 장소를 옮겨가지고요. 계엄군이 쳐들어왔던 그것을 보려고 하는데 그에 앞서서 우리가 그날 시민들과 함께 그리고 국회 보좌진 국회의원들이 다 같이 싸우면서 민주주의 지켜내지 않았습니까? 그 주인공 중에 한 분을 저희가 좀 급하게 섭외드렸는데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반갑습니다. 가운데에 서겠습니다. 아, 네, 저희 한민수 의원실에 네. 스스로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한민수 원실의 이정환 보좌관이라고 합니다. 네. 직전에 아이고. 민보협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회장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시구나. 네, 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아니 네, 네. 그런데 그 방은 뭐 의원이나 보좌관이나 다 이렇게 뭐 준수한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충청도식 칭찬. 예, 예. 예. 예, 저희가 보좌관님을 왜 모셨냐면요. 그러니까 과거에 민보협 회장을 하시기도 했지만 그날 가장 빠르게 국회에 들어와서 계엄군과 맞서 싸우신 분이거든요. 자료 화면으로 아마 나갈 텐데 그 모습들 그리고 그 기억들을 좀 다시금 여쭤보려고 모셨는데요. 잠깐 옮겨가지고 저쪽이죠. 예. 저문으로 계엄군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저 앞에 있는 의자들 같은 걸로 급하게 막은 거예요? 예, 여기 예. 이 본회의장까지는 사실 그때 못 왔었고요. 예. 이쪽 측면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를 그때 계엄군이? 보좌진들이 예. 막았고 여기가 막히니까 또 이쪽으로 사실은 또 들어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쪽으로?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그때 의자를 쌓아서 막았고 여기도 막히니까 또 위에 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기 보좌진들이 또 일부 이동해가지고 저 위로 가서 또 그때 막았었습니다. 아니 근데 계엄군이 국회 지리를 그렇게 잘 알아요? 아무튼 저희 생각으로는 그때 완벽하게 파악이 됐었던 건 아니고 이렇게 네. 막 우왕좌왕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문이 열려 있는 것들을 보고 그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려고 했었던 건데 보좌진들이 거기에 이제 곳곳에 사실은 저희도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 저희들끼리 연락을 해가지고 어디가 지금 저기 위험하니까 그쪽으로 모여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도 그때 신속하게 막 대응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조금만 더 절로 가볼까요? 예, 예. 나중에 여기다가 그때 상황을 재현하는 뭔 조형물을 설치해서 그러게요. 예. 그거 해설사 안내사를 해도 예. 꽤 큰 교육 효과가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근데 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무서우셨어요? 예, 여기서 싸우셨던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그래서- 여기는 아니고. 아, 네, 저희는 예. 그래서 예. 저는 처음에 그 본청 밖에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의원님이 아직 저기 본청에 들어오시기 전이어가지고 의원님이랑 같이 있었는데 갑자기 헬기가 뜨는 거예요. 예. 근데 그 헬기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데 소리는 엄청 크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여의도역 근처에 정경련 빌딩부터 이렇게 헬기가 조금씩 보이는데 그 소리가 너무 컸고 가까이 이렇게 저기 다가왔을 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헬기랑은 저기 좀 다르더라고요. 엄청 크고 소리도 엄청 컸어요. 코브라 헬기입니다. 실제로 보면 코브라 무섭죠. 헬기가 예, 왔죠. 예.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그 위압감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예. 그때 사실은 그 짧은 순간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그때 막 진짜 5.18 민주화 운동 때 영상으로 보던 막 그 생각이 나면서 예. 진짜 저기서 총을 쏠 수도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어서 굉장히 좀 공포스러웠고 그 헬기가 근데 이제 저희 그 본청을 지나가서 이제 운동장에 사실은 도착한 다음에 운동장은 저 반대편에 있습니다. 이따 저희 가보려고 합니다. 예. 근데 거기 한 다음에 그다음부터 이제 군인이 한 10여 명이 총을 들고 이렇게 완전 무장 상태로 이렇게 거기서 뛰어오는데 그때 좀 되게 무서웠습니다. 예. 참 진짜 힘들게 지켜낸 것인데 저희가 그 유리창 깼던 곳으로 한번 그럼 이동을 하면서 대화를 더 나눠볼까요? 예, 가시죠. 가운데 쓰세요. 예. 아니 근데 진짜 무서웠지만 여튼 그날 12월 3일에 어디에 계셨었어요? 저는 사실은 그날 조금 일찍 끝나서 집으로 이렇게 예, 가던 예. 중이었는데 예. 그 전화를 받고 예. 그 다음에 바로 저기 옮겨서 국회로 그때 왔었거든요. 이게 퇴근길을 돌렸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다행히 이제 저 들어올 때는 저 직전까지만 해도 그때 출입문을 통제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 들어올 때 잠깐 한 30분 정도 그때 이제 또 다시 이렇게 출입을 허용하는 그 시기여서 들어올 땐 사실은 편하게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담을 넘진 안 해도 되는 상황이셨네요. 예. 여기가 그래서 같이 3층. 샀잖아요. 이 그때까지만 엘리베이터도 해도 많이 보도된 맞습니다. 곳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계엄군이 엘리베이터 타고 막 온 게. 맞아요. 지하로도 가고 뭐 위로도 가고 이제 계엄군도 저기 어디가 이제 열려 있는지 모르니까 거기를 뚫으려고만 했었거든요. 네. 사실 유리창 깬 데는 이제 우원식 의장이 특별하게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보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거기가 그대로 저희가 가봤더니 아직 있던데 다만 그 시각적인 게 잘 보이진 않고 위험하니까 가려놓긴 했더라고요. 예. 이 통로도 대체했던 통로인가요?
여기는 사실은 저는 보진 못했는데 말로는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는 얘기를 그때 저기 로텐도홀에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이제 여기서 막진 못하고 이런 데를 통해서 이제 그 로텐도 홀로 들어오는 아까 그 거기? 문을, 네, 아까 거기를 저희가 막았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 위층이 로텐더 홀이고 예. 그 아래층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우리가 걸어온 길로 로텐더 홀로 진입하는 겁니다. 예. 그 길목을 막은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진짜 큰일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시간을 벌어줌으로써 국회의원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서 3시간 만에 해제가 될 수 있게 했던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근데 여기는 그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로텐도홀에 있다가 이쪽이 저기 위험하다는 얘기를 나중에 조금 저희 또 들었어요. 그래서 보좌진들이 또 이쪽으로 다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가 사실은 가벽이거든요. 그러니까 밀면은 벽이 밀릴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여기를 이제 그때 보좌진들이 와서 막았죠. 여기를? 여기를 막았습니다. 근데 보시겠어요? 근데 이 옆에 소방호수가 있거든요. 여기 있네요. 그래서 여기 있네요. 저희가 예, 이제- 소방전. 총을 든 저기 군인들이랑 저희 맨몸을 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아, 이 호수를 끌어가지고 그 물을 막 저기 엄청 뿌렸었어요. 아, 그래요? 물을 예. 뿌렸구나. 예. 야, 그러니까 이게 총든 사람 대상으로 물로 싸운 거예요. 맞습니다. 어. 예. 그래서 저희가 영상에도 많이 나오지만 예. 소화기를 뿌리거나 네. 아니면 저희가 물을 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맞습니다. 예. 아이 참. 그때 근데 진짜 고맙게도 그 여성 보좌진들도 예, 정말 예. 진짜 여기서 같이 막 남성 보좌진이랑 같이 막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되게 야, 일단 눈에 보이는 게 소화기하고 소화전이야. 맞습니다. 그리고 예. 진짜 의자로 맞고. 예. 맞습니다. 아, 의자로 맞고. 여기에요. 지금 여기입니다. 예, 계엄군이 유리창을 깬 곳, 그리고 문을 깬 곳인데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우원식 의장이 이 상황을 좀 보존해 놓으라고 해가지고는 지금 현장 보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요. 저희 아마 제작진들이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그날 모습을 잠깐 보고 오실까요? 문 닫아! 작동식 문 닫아! 문 닫아! 닫을게요. 해서 그건 그대로 뭐- 주고 있대요. 카메라 이렇게 높이 들면은 예, 보여줄. 네, 지금 영상 보고 오셨는데 12월 3일 밤 얼마나 좀 긴박했는지가 다시금 그 영상을 보면 좀 울컥해지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댓글창에도 감사하다라는 수고하셨다는 말씀 참 많다라고 하던데요. 여기가 지금 우원식 의장이 그대로 보존을 하라고 해가지고 유리창이 깨진 채로 있어서 저희도 지금 찬바람이 들어오는 게 느껴져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계엄군이 창문을 파손하고 이리로 진입했다. 네네. 아, 예. 네네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막 내려와서 네. 소화전을 갖고 저기 소화전을 이 진짜. 반대편이고 그러니까 이 상황이 바로 질서 유지하러 왔다는 현장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질서 유지. 윤석열 측 주장이죠. 뭐 심지어는 불 꺼진 유리창을 일부러 찾았다라는 거짓말, 환하게 불 켜져 있는 사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 보십시오. 이렇게 질서 유지하러 온다고 해서 저 유리창 깨고 들어오고 저기 또 보호하러 왔다 그랬다. 의원들, 보좌진들을 예, 여기 문 깨진 것도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덴저, 위험, 안전지엘 이렇게 표시가 붙어 있는데 여기 옆에도 깨진 문이에요. 여기 보시다시피 보존을 해놓은 건데요. 여기 안에는 보입니다. 예, 여기서 막 대치하고 소화기 터지고 이런 장면들 기억을 하실 텐데 거기가 잠깐- 여기입니까? 예, 여기예요. 여기. 여기가 진짜 아마 훗날 역사에 아주 오래 기억될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잠깐만요. 이쪽에 좀 서볼까요? 예. 그러면 이리로 들어올 때는 어디 계셨습니까? 여기 있었어요. 그때도 여기 예, 계셨고. 저도 그때 이제 다른 데가 또 뭐 혹시 뚫릴 수 있나 싶어서 사실 이제 다른 보좌진들이랑 같이 저희가 이렇게 점검을 하고 다니는데 여기에서 그런 막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이 저기 문을 뚫고 들어오려고 하는. 그래서 그때 이제 누군가가 또 소리쳐가지고 이쪽에서 사실 다 모여 있었고 저도 여기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11시 45분에서 7분 사이에 헬기가 이제 착륙을 했는데 예. 여기에 들어오는 시간은 대략 거의 12시 다 됐을 시간이었겠네요. 거의 끝날 때쯤 거의 의결이 되기 직전에 여기서 대치가 그때 있었고 여기- 그때가 그러면은 예. 윤석열이 이진우 곽정곤한테 전화해서 문 부시고라도 들어가라. 그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총을 쏴서라도 부시고 들어가라. 막 예. 닭달할 그 무렵이 아닌가. 맞습니다. 예.
예, 고 토마스님이 아슬아슬 심각한 공포와 갈등이 있었네요. 노고와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이야기 하고 계시고요. 고맙다라는 이야기 하시는 진짜 분들이 많으시네요. 근데 사실 진짜 큰일 날 뻔했던 거잖아요. 근데 맞아요. 상상하기는 쉽지 않았던.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이제 안에만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안에서는 너무 절박했거든요.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150명을 채워야 된다 그런 게 너무 절박했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밖에서도 시민분들이 진짜 너무 열심히 막아주셔가지고 약간 그게 뭉클하더라고요. 예. 근데 약간 트라우마는 없으세요?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계엄 트라우마 겪고 있잖아요. 사실은 저기 탄핵이 그러니까 저 본회의에서 소추됐을 때. 소추되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불안했었어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순간에 또 뭐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했는데 그래도 저는 그래도 탄핵 소추가 된 이후부터는 어쨌든 간에 그 좀 권한이 안도가 정지가 돼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큰일은 했는데 그때 같이 있던 보좌진 중에서 트라우마 겪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군인을 눈앞에서 보는 게 총등 군인 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예. 많은 사람들이 예. 그 상황에서 계엄군이 공포탄이라도 쏘려고 하지 않았을까. 밖에 대기하던 저희 예비역 장군 오신 분도 곧 총소리가 들릴 걸로 예상을 했다는 거예요. 안에서 지금 이 아수라장 벌어지는 걸 유튜브 방송으로 보시고 와. 그래서 저 밖에서는 곧 총성이 들리지 않겠냐 이런 예상을 하신 분도 있고 다만 한 가지 안도한 건 뭐냐면은 헬기가 그 늦게 왔지 않습니까? 예. 원래 예정보다 그때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군인사들은 네, 원래 예. 이런 류의 계엄 투입군을 투입하는 작전은 제일 초동 단계가 헬기 투입입니다. 그 다음에 착착 진행돼야 되는데 늦게 오니까 어떻게 된 거지? 이러면서 조금 이제 뭔가 이상하다. 맞습니다. 그리고 총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이런 그러면 그 헬기가 내려왔던 그 곳이 보이는 곳을 저희가 좀 이동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처럼 아주 중요한 그 순간을 가로질렀던,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할까요? 딱 지표를 잡아줬던 그 순간이긴 하네요. 헬기가 제때 안 옴으로써.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저희가 이동하시죠. 예, 이쪽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헬기가 왔던 곳을 바로 가기에는 거리가 멀어서 보이는 곳으로 네. 로텐도어 앞에 있는 카페에서 그곳을 좀 비춰보려고 합니다. 네. 결국 이 통로에서 이제 계엄군도 다소 우왕좌왕했고 네. 저쪽에서 이제 보좌관들이 막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사실상의 충돌이 빚어진 거죠. 네, 진짜 다시 와 보니까 훨씬 극적이고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진짜 발 딛고 있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좀 감사한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순식간에 군사정부로 돌아갔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계엄군의 등을 떠다밀고 저 본회의장으로 막 난입할 그 지시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원래는 계엄군이 못 들어가게 막았었어야지. 원래 예. 계획은 그거지. 근데 그런데 그게 실패했거든. 그게 위헌이잖아요. 왜냐하면 네. 아무리 계엄을 선포해도 국회 활동 금지하기에는 안 되어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예. 뭐 그런 거 그냥 예. 싹 밀어붙여, 싹 잡아들여 이럴 때니까. 네. 저기죠. 저쪽으로 헬기가 내려왔던 거죠? 네. 예. 근데 지금 보니까 운동장이 이 축구장 폭이 작아요. 그런데 헬기가 이렇게 가로로 세대가 있었습니까? 세로로 세대가 있었습니까? 제 기억에는 두 대는 이렇게 세로로 있었던 것 같고 한 대가 그 뒤에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헬기 세대가 내리기에는 공간이 넓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세대가 차곡차곡 내렸다는 뜻은 정확하게 착륙 지점을 예. 미리 선정해 놨던 그러니까 가능했던 거 아니냐. 맞습니다. 예, 더군다나 야간 비행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주변에 또 보시면은 수풀이 많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기 대통령 전용 헬기도 용산에서 뜨다 소나무에 부딪힌 사고가 있었잖아요. 예. 이게 굉장히 위험한 비행이에요. 야간 비행은 특히 더 그렇다. 그래서 예. 저 중간에 뭐 꼴대, 나무 이런 게 있는데도 세대가 탁탁탁 내렸다 이 뜻은 상당히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 뜻이죠.
예,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은 그래도 김현태 단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탄원서 써주더라고요. 곽종근 전 사령관은 어떤 상태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의원님? 그러니까 이분은 모든 건 자기가 짊어지고 가겠다. 예. 그러니까 부하들은 예. 처벌받지 않게 해달라는 뜻이 일관되게 계엄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양심선언 이후로는 이어지고 있는 거고. 예. 전 군인의 품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군인과 뻔뻔한 군인은 좀 정상 참작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나 특히나 김용현은 오늘도 뭐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던데요. 네. 탄핵 찬성하는 대학생들을 향해서 악의물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더라고요. 악의 무리 뭐 또 중공 북한 얘기 나오고 예. 뭐 요즘은 저기 그 사람이 이게 제정신이냐 미친 거냐 나 이런 것부터 나 보게 된다니까. 예. 어떻게 인간이 이 모양이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닥의 바닥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또 국회 그날이 얼마나 위험했는지는 단전이라고 하는 곳으로서 뒤늦게 드러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내란의 전모가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직도 10%도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네. 뒤늦게 드러나가지고 공소장에 뒤늦게 이제 김현태 이런 데는 국회 단전 사유도 혐의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곳을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국회에 단전된 곳 거기까지 같이 괜찮으시죠? 네, 가보겠습니다. 예, 이 계엄 다크 투어라고 저희 댓글창에 분들이 넣어주세요. 아니 그런데 예. 내 아이디어인데 예. 나는 그게 항상 의문인데 그 의원 보좌진이나 당직자들이 영상 자료가 많을 거고 아직도 다 수집이 안 됐을 거거든. 맞습니다. 예, 이런 거 어디 아카이브 같이 저장하는 예. 코너를 만들어서 업로드 시키셔라. 예. 그리고 설명도 좋은 밑에 넣고 생각이십니다. 이거를 해야 되는데 왜 안 될까? 전직 민보협 회장이시니까 한번 도움을 떠주시면. 아니 민보협 같은 데서 주최해가지고 예. 그 서버 하나에다가 누구나 자기의 영상을 올릴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아카이브를 만들자. 예. 그래서 3일, 4일 이렇게 디렉토리만 정해준 거기 가서 예. 이렇게 자기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자기 그때 심정 네. 또 소회가 어땠는가 이러면 나중에 모아보면 엄청난 자료가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록해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대가 오늘을 어떻게 바라볼까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또 본관 통로에 있는 1980년, 1972년 계엄군 사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거를 보러 갈 텐데, 예, 여기가 국회 지하 1층입니다. 지하 1층에 보시다시피 여기를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이게 제한구역이라고 표시해서 통상은 제 윤건영 의원실의 여정민 보좌관한테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이 국회에 단전되어 있는 전함 같은 경우에는 다 이렇게 표시가 돼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단 한 곳만 오픈되어 있는 것이었는데 거기를 딱 계엄군이 알고 원포인트로 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를 이제 가보시죠. 예, 전기가 만약에 그날 끊어졌으면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밖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요즘에는 저기 어쨌든 전자 시스템으로 다 의결을 하기 때문에 전기가 끊기면 뭐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계엄군을 이제 못 들어게 막으면서도 국회 안으로 저기 본청 안으로 진입을 하면 그런 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그때는 잘 막았다고 사실은 저희들은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그런 시도가 있었고 실제 일부 단전이 됐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듣고는 진짜 너무 철렁하더라고요. 진짜 이 계엄의 전모라고 하는 게 진짜 안 드러났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정말 그날 큰일 하셨다라는 생각이 다시금 좀 들긴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막 여러 사람이 운집해서 어딜 막아야 될까 하는데 현장에서 즉석 토론도 이루어지고 누군가 또 리더하는 사람도 생기고 뭔가 이런 질서가 막 현장에서 새로 막 생겨야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때 사실은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사실은 국회가 그런 이렇게 뭐 충돌을 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경험이 있었던 나이 많은 좀 보좌진 선배들이 그때 많이 리드를 했었어요. 일사불란하게. 네, 뭐 의자를 이렇게 옮기자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뭐 어디가 이렇게 뚫릴 것 같으니 좀 막 가서 미리 막아놓자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때 그 선배들의 도움이 굉장히 그 경험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역시 겪어봐야 아는구나. 예, 의원님도 보좌관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근데 상상 못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33년 전에 국회 들어왔는데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엄은 이거 딱 한 건입니다. 군이 들어온 윤석열. 게. 예. 80년도에 그 국회가 해산된 이후로 그 다음에
지금 5년 만에 일어난 일이 44년 만에. 네,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여기가 계엄군이 단전을 했던 곳인데 그 지금은 이제 문제가 되고 이제 여기가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국회 사무처에서 공사를 해서 막아놓은 것 같아요. 이제 접근이 안 되게.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작업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딱 여기서 단전을 해서 그날 국회를 암전시키고 그 이후의 상황들을 다시 2차 계엄, 3차 계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던 게 아닌가 의심이 되는데요. 근데 또 계엄군이 준비를 완벽하게 못했던 게 여기만 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전체 불이 꺼지는 게 아니래요. 예,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천만다행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계엄군은 여기 어디서 이 전원만 내리면 어쨌든 마비시킬 수 있다. 그때 곽정군이 707 김현태 단장한테 전화해서 예. 전기라도 끊어봐라. 이 아이디어를 낸 거거든요. 그때부터 이리로 움직인 거거든요. 네. 아니 그런데 저는 어떻게 여기를 알았을까가 참 의아한데 아니, 보좌관님도 국회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여기 이렇게 유일하게 단전 모르셨던 예, 거죠? 전혀 몰랐고 네. 항상 이렇게 저희가 통로 지나다니는 통로거든요. 근데 이런 구역에 저희가 들어갈 일도 없고 예, 해서 저희는 전혀 몰랐죠. 예, 근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찾아냈느냐. 예. 그러는데 찾아내도 사실은 반밖에 못 찾아낸 거고 그러니까요. 온전히 단전이 예. 안 됐어요. 예. 그러는 사이에 의결이 된 겁니다. 야. 그러니까 국회 직원이 그 계엄군한테 쫓아와서 지금 국회 계엄 해제 의결됐으니까 지금부터는 다 불법입니다. 이렇게 알려줘. 이제는 안 돼. 그러니까 아니, 계엄군이 당황을 해. 그 얘기 듣고. 계엄 해제 전부터 불법이었는데 몰랐구나. 국회 오면 안 되는데. 여기를 김현태 단장이 직접 인솔해서 왔어요. 제가 그 뒤에 기사를 보니까 예. 김현태가 황급히 저기 전원이 어디 있냐. 예. 이래가지고 많은 병력은 아닙니다만은 데리고 내려온 겁니다. 그때 국회 직원 하나가 따라다니면서 그러다가 계엄 해제돼서 이래 알려주는 예. 국회 직원이 나오는. 예. 의원님도 이렇게 지하 여기에 단전하는 데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그거 몰랐죠. 30년 내가 넘게. 40년 전 들어와서도 그런 거 몰라요. 야, 근데 그 계엄군은 어떻게 영상을 보면 CCTV를 보면 딱 알고 움직인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 근데 도와준 게 아니냐. 한 가지 착각이 예. 있습니다. 요 내릴 때 요게 몇 층이냐 했는데 이 로텐더홀이 3층인지 2층인지를 헷갈렸던 거예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예, 예. 요걸 내리면 거기가 꺼진다 했는데 층수가 달랐어. 잘못 알은 거야, 계엄군이. 예, 예, 저희가 영상을 하나 또 확보를 했는데요. 여기가 얼마나 원래는 오픈되어 있었는지가 벽 설치 전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는데요. 조금 이따가 설명을 좀 더 하는 것으로 해야 될까요? 예, 예, 원활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어떤 단전 단수는 계엄군이 원래 영등포구청에 가서 도면을 받으면서 예. 이거는 작년 초입니다. 계엄이기 훨씬 전에 이 부분도 수사가 돼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 도면을 일단 받아갔고 예, 예, 예. 예. 한쪽에 조그맣게 틀어놓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댓글창에 헌법재판관들이 여기 와서 빨리 봐야 된다. 이걸 한 바퀴 돌아서 현장을 보고 있으면 바로 빠른 파면 선고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보통 예, 판사들도 현장 가기도 하잖아요. 예. 뭐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주시고요. 보좌관님 멋있다라는 댓글도 있다고 하는데 예. 부끄러움에 혹시 뭐 이렇게 결혼을 하셨습니까? 했구나. 이건 약간 실망스러운 답변입니다. 예, 결혼은 했다니까 넘보지 마시고, 예, 그거는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고, 예. 그 앞으로 보좌관을 의원들이 채용할 때는 담을 얼마나 잘 넘는가, 또 위기 상황에 즉시 대처 능력이 얼마나 있고 이러는가, 이런 것도 이 보좌관님 보면을 예. 좀 참고해야 되겠다. 좀 서글픈 이야기네요. 앞으로 없어야 될 상황인데. 맞습니다. 예. 예,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근데 12.3 계엄을 예상하셨나요? 아니요, 전혀 예상을 못했고요. 예. 사실은 계엄을 선포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사실은 저기 충격이었습니다. 사실은 보좌진들도 계엄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을 해보거나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극소수만 했죠. 네, 그래서 심지어는 저기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그때 계엄 얘기가 나왔을 때 대다수의 보좌진들이 저거는 좀 너무 나간 얘기다. 네, 그래서 사실 저희 안에서도 약간 좀 저기 반신반의. 톤다운 해야 된다 예. 이런 얘기를 사실 했었는데 그게 현실이 될 줄은 진짜 몰랐고 그 얘기가 나온 이후로도 사실 계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는데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순간적으로 다 멘붕이 된 상태여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실은 이제 같이
의논하고 가장 중요한 게 계엄을 해제를 의결하는 거다 해서 이제 그때 국회로 모이게 된 거거든요. 그때 너무 그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원래대로라면은 이렇게 계엄 해제되고 계엄군이 출동했다 그러면 대부분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예. 원래는 그래야 예. 이게 정상이고 그때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보좌진 전화 중에 제일 많이 받은 전화가 의원님 빨리 피하십시오. 이 전화를 제일 많이 받았는데 그걸 받고도 국회로 나왔다는 것은 그 전에 저 의원총회나 이런 데서 계엄이 일어났을 경우에 국회로 즉시 모여야 된다는 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믿지는 않지만은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어디선가는 조기 경보 예. 시스템은 작동이 됐고 맞습니다. 그게 당일날 드디어 힘을 발휘했던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뭐 이제 국회에서 퇴근 시간 알려주는 방송 비슷한 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럼 좀 더 옮겨가지고 이 본관에서 통로, 지하 통로가 있는데 계엄군이 빠져나갔던 곳도 거기라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거기는 지금 국회 현재부터 과거까지가 전시되어 있는데 1972년과 1980년에도 계엄 선포를 하고 국회에 계엄군이 왔던 사진이 그대로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좀 보면서 우리가 겨우 막아낸 이 어떤 현실 그리고 정말 만에 하나 돌아갈 수도 있는 과거라고 하는 것들을 좀 짚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그 본관 사진 보셨어요, 보좌관님? 좀 지나가면서 잘 제대로 못 본 아, 것 같아요. 예. 제가 설명을 예, 예. 보통은 그 사진들을 그렇게 유심히 보고 있지 못하는데, 예. 보좌관님 가셔야 되는 거면 보내드려도, 예, 예, 예. 광화문 집회 예, 예, 그러시죠. 예, 그럼 여기서 저희는 보좌관님이랑 인사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도 저희 시사인 유튜브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쪽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뭐, 나누실까요? 예. 그날 밤과 함께 우리 시청자분들 시민분들 지금 또 윤석열 석방 이후에 잘 못 주무시니까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맞습니다. 아무튼 그날 저희도 저기 국회 안에서 저기 의원님들과 보좌진들, 당직자들이 열심히 지켜가지고 했지만 밖에서 우리 진짜 열심히 막아주신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그 탄핵 촉구 결의대회를 매일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진짜 너무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해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회 안에서도 열심히 할 테니까요. 우리 시민분들도 지치지 마시고 탄핵 될 때까지 힘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보좌관님 진짜 그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구독자분들을 대표로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저 이어서 신장식 의원님 곧 오실 예정인데요. 지금 신장식 의원도 삼보일배 광화문에서 하고 있다가 돌아오셔서 살짝 늦으신다고 해가지고 김종대 의원님과 함께 계엄 그날의 사진들 보면서 예, 신장식 의원님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보일배하고 오기 쉽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요. 나 이게 여기 마이크 아 있어. 맞다. 예, 삼보일배를 여기가 예. 국회의원과 국회 도서관 의원회관이 다 지하에서 통하는 지하 통로 입구입니다. 야, 역시 경력직 김종대 의원님. 여기에 계엄군이 온 거죠. 야, 진짜 끔찍하네요. 다시금 생각해도 예. 우리가 겨우 지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의원님 여기 많이 이용하셨죠? 비를 피하거나 아이고, 눈을 피하면서 뭐 이동하니까. 수백 번인지 수천 번인지를 지나갔던 데죠. 아니, 그건데 30년, 40년 전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심지어 여기 몇몇 새로운 게시물 빼고는 예. 전시물도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전시물도 똑같아요? 제가 예. 노태우 정부 때 들어왔을 때 그게 예. 아직도 걸려 있어요.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사진부터 시작해서 쭉 그냥 지금 가서 신장식 의원님 늦게 오셔도 그냥 저희끼리 하면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재헌국회 관련 사진들이 양옆에 붙어 있고, 예,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제 그렇게 최근에 게시된 것 같아요. 최근에 게시된 것들이에요? 옛날에는 이 게시물이 없었는데 새로 이렇게 좀 리모델링을 했고 저 한참 가서 꺾어지면 옛날 게시물들이 또 나옵니다. 예. 통상은 잠깐만요. 예. 여기 이게 부산 정치 폭동입니다. 1952년에. 예. 이때 계엄 선포가 된 거예요. 이때부터 피난 간 부산에서. 거기 임시정부가 있었잖아요. 네, 제 사진 설명만 읽어드릴게요. 1952년 5월 26일이고요. 이승만 대통령 재선을 위해 실시된 발췌 개헌 당시 의원 통근 버스가 헌병대로 강제 연행되었다. 그렇죠.
의원들 출근하는데 이 버스를 그냥 통째로 잡아가지고. 와, 이승만 정부 개헌군이. 때. 예, 예. 그러니까 이때도 국회의원들을 헌병대가 잡아갔었다. 그렇죠. 이번에는 예. 다행히 체포 지시를 했지만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핵심이라고 할 수 네.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전쟁 때도 불구하고 이랬다. 예, 지시했기 때문에 그게 파면 사유 5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어두운 역사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쵸, 4.4.5 4.4.5 입. 예. 아주 희대 반민정이. 네네. 네. 아, 신장식 의원님이 댓글 다셨네요. 곧 뵙겠습니다라고. 예, 신장식 의원님 조심해서 오시고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는 계엄의 밤을 다시금 짚어보고 또 과거 역사를 이제 짚고 있습니다. 60년에 4.19가 일어나고 예. 새로 국회가 구성이 된 겁니다. 새로 선출이 된 거죠. 네. 4월 19일 날 4.19 혁명, 그다음에 8월이니까 네. 혁명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네. 때죠. 가장 좀 충격적인 사진을 얼른 보러 가야 될 것 같은데 예. 이것도 사실 5.16 요거 당시 5.16. 예. 그러니까 군사정부의 그러니까 시작이죠. 서막. 그렇습니다. 예. 5.16 쿠데타가 일어난 바로 그날인데. 그러니까 군인이 총 들고 있는 거죠. 이 예. 앞에 총검이네요. 그렇죠. 와. 그리고 여기 국회의사당 그때 저기 서울 지금 시청 부근 덕수궁 부근에 있었어요. 아, 그렇죠. 지금 여기가 아니라 예. 서울 덕수궁 근처에 지금 서울시 의회에 있는 곳에 국회가 있었다. 그렇죠. 거기에 이제 봉쇄를 하는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독재를 꿈꾸고 그리고 군사 정부를 꿈꾸는 사람들의 기본값은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한다. 이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결국 윤석열이라고 하는 내란 수계가 했던 핵심 행동이 국회 봉쇄라고 하는 게 그렇게 연결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네, 그 곧 계엄군이 국회로 심지어 탱크까지 보낸 사진이 나오거든요. 예. 아,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네. 이제 기공식을 한 거. 여의도의 국회의사당 이제 이게 조감도 놓고 기공식 네, 한 거. 저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 이때는 민트돔. 허벌판이에요. 아주 무인도였어요. 네. 아니요, 여기 지금 요 사진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서울 시내에 예. 탱크가 1972년 10월 18일에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유신 쿠데타입니다. 예, 그때 친위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국회가 해산됐고 탱크로 밀고 들어온 거. 아, 의원님 기억나세요? 아니 나야 이때 저 초등학교 1학년 때니까 그것도 시골에 살 때예요. 아 그때 뭘 알았겠어요. 나중에 알은 거지. 그때는 뭐. 아, 그때는 지금만큼 통신 매체가 있지 않아가지고, 예, 아마 이렇게 뒤늦게 이 소식을 접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예. 이거 보세요. 이제 저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니까 국회의원들이 나와가지고는 시위를 하기 시작하고요. 개헌을 공론화만 해도 잡아갔어요. 음, 개헌 논의도 금지한다 그랬다고. 예. 근데 개헌 논의 한 거야 신민당이. 예. 그러니까 경찰이 와서 밖으로 나가려던 의원을 그냥 봉쇄해버린 거죠. 네, 그렇죠. 아. 예. 참, 지금 이제 12.3 2024년 사진은 언제 업데이트 되냐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신다는데요. 국회 사무처에다가 문의해서 아마 아직 이 상황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업데이트를 안 한 것 같은데요. 예. 아마 곧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원님, 요 사진 좀 보실까요? 자, 여기도 국회에 탱크가 들어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12.12 쿠데타가 79년에 일어났거든요. 이게 1차 쿠데타고 80년에 5월 17일 날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예. 그 이튿날 5.18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국회 계엄군이 쳐들어온 거라고.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쳐들어온 거예요. 계엄 사태죠. 광주 항쟁. 그때 광주에서는 계엄 철폐 시위가 열린 거예요. 예. 예, 바로 이 시간 그날에. 아, 이 사진을 좀 많이 비춰주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이 예. 탱크 앞에 서 있는 군인, 그리고 그러니까, 무장하지 않은 우리 시민과 국회의원. 이 짝에 사진 안 보이는 데가 국회의사당이야. 예. 여기가 국회 정문 쪽인데 의원이 들어가려니까 못 들어가게 차단한 거죠. 아, 그러니까 의사당 앞을 탱크가 막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 2024년의 모습과 굉장히 좀 겹쳐져 보이고요. 원래는 저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 원래는. 예. 근데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저 예. 전날 밤 10시에 그 조치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 비상계엄이. 예. 그리고 이건 그 다음 날이라고. 그러니까 네. 그때만 해도 통신이나 이런 게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니까 네, 네.
그 전날 계엄이 확대됐다는 걸 알고 그 다음날 아침에나 모였던 거예요. 네. 이렇게 된 거죠. 저희가 여기 지하이다 보니까 통신이 좀 고르지 않아가지고 좀 끊기는다고 하는데요. 좀 너른 마음으로 양해를 해주시고 지금은 좀 괜찮아졌다고 하는데 여기 좀 시차가 있다 보니까 조금 그렇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저 사진이 있던데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는 생각이 이 들었습니다. 사진, 네. 단식을 하고 있는데 예, 예. 그래서 그 신군부가 81년에 전두환 정부가 출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야당 의원들은 연금 상태에 들어가요. 예. 그래서 이때 83년에는 사형 선고받은 김대중 그 총재가 예. 미국으로 망명을 하고 예. 신민당의 김영삼 총재는 단식 투쟁에 들어간 거죠. 근데 이 단식 투쟁이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는데 아. 그때로서는 가장 최장기 단식이라고 할 수 있는 23일. 예. 이게 최장기 단식. 그 다음엔 기록이 다 깨지긴 하지만 예. 이게 83년 5월 18일부터 단식에 들어가죠. 5.18 그걸 이제 알리기 위한 퍼포먼스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어. 지금 이제 윤석열 빠른 파면을 바라면서 시민사회 단체와 일부 정치인들이 단식에 좀 들어갔는데 그런 것들과 좀 맡겨 그쵸. 보이면서 이게 심상치 누워있는, 않네요. 예. 그 김영삼 총재, 저 황낙주 의원이 맨 앞에 서 있고. 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기각될 경우에는 김상우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죽을 때까지 단식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과 굉장히 좀 맞닿아서 이 당시에 5.18 이후에 이걸 알리기 위해서 단식하는 그 정치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좀 그렇죠. 무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 오늘날 우리와 혹시라도 이게 맞닿아 있을까 봐. 역사는 반복되는 겁니다. 이제는 이런 일을 안 겪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또 일어나네. 네, 의원님 저기에 또 다르게 안 겪으리라고 믿었던 사진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 김대중 이제 전 대통령이 일본으로 납치되지 않았습니까? 일본에서 예. 그때 이제 그 기자회견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노상원 수첩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렇죠. 예. 바로 그겁니다. 백령도에다가 이제 물고기 밥을 만들려고 했다라고 하는 의심이 드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때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예. 호소 기자회견 그러니까 사진. 이게 73년도에 도쿄에서 납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현해탄, 그 대한해협부에서 수장을 시키려고 하다가 극적으로 구조가 됐어요. 미군 헬기가 추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조가 됐는데 그 미국이 이제 압력이 들어왔죠. 예. 그래서 김대중 저기 왜 이렇게 하냐 이러면서 압력이 들어오니까 그 압력을 못 이겨서 그 동교동에 있는 김대중 집 앞에서 풀어줍니다. 야. 그러니까 집으로 들어가요. 입술이 걸어서. 터져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예. 이제 다음 날 이 사라진 김대중 때문에 나라가 발칵 뒤집혔거든. 그래서 기자들 앞에서 이제 그간의 일을 설명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백주대낮에 진짜 외국에서 사람 납치했던 거잖아요.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니 이제 해외에서 반독재, 반유신 투쟁을 하니까 예. 이제 눈에 가시가 됐던 건데 그때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의 작품이었어요. 박정희한테 잘 보이려고 사고를 친 거죠. 아니 노상원 수첩도 지금 굉장히 아직 수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노상원이 입을 열지 않아서인 건데 지금 생각보다 그 규모가 더 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뭐 집단적으로 수거한다. 5군데 수거소도 해놓고. 그러니까 이런 게 또 벌어질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파면이 만에 하나 뭐 기각될 일은 전혀 없다고 보는데요. 기각이 될 경우에는 2차 계엄, 3차 계엄 선포해서 그러한 상황들을 꿈꾸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인물이 풀려났어요. 아주 위험했어요. 그때도 박정희 정권 시절에 비슷한 일을 꿈꿨더니 이런 어떤 일들은 지나간 역사가 아니고 네. 지금도 얼마든지 재현될 수 있는. 예. 저는 이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기자여서 그런지 더 눈에 띄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테이프나 옛날 녹음기. 이렇게 녹음기 같은 걸 들고 그 당시는 사실 이런 걸 알리는 자체가 너무나 힘든 일이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실시간으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그것들을 또 이야기를 나눠주시면서 헌재에 압박을 가해주는 게 또 그렇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예, 의원님 또 다른 사진을 좀 또 보러 가려고 하는데요. 신장식 의원님 오셨네요. 예. 예, 아이고, 삼보일배 하고 오시느라고. 글쎄. 예. 삼보일배 아니십니까? 예, 오보 죄송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광화문에서 오시는 거죠.
예. 광화문에서 3시부터 어. 3시부터 지금 민주당 의원, 조국혁신당 의원들 포함해서 야5당 음. 의원들이 이제 광화문까지 국회 본청 출발해가지고 2시간 걸리네요. 걷다 오신 거예요? 예, 예. 아이고. 8.8km. 예. 예.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선고가 안 납니까? 빨리 국회의원이 한마디 해주십시오. 빨리 내셔야 되고요. 예. 이 공동체 혼란을 나라의 혼란을 빨리 이제 정리하려면 빠르게 선고를 해야 되는데 그냥 법률가로서 추정해 보면 절차적 쟁점을 싹 해소하기 위한 저는 뭐 결론은 뭐 시간이 걸린다고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요. 절차적 쟁점들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뭘 증거로 사실 확정해서 뭐를 증거로 채택할 거냐. 뭐 노상원의 노상원이래 그 우리 곽종건 예, 뭐 이런 등등 예. 혼장원 등등의 진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진술을 어디까지 증거로 인정을 할 거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절차적 쟁점들을 깔끔하게 해결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정도고요. 그 8대 0으로 나오는 거에는 사실 그러니까. 기각 결정문을 쓰기가 어려워요. 또 늦어지면서 억측이 많고 상반된 언론 보도가 지금 네. 아주 극에 달해가지고 네. 아니 어. 또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윤석열 석방이라고 하는 게 딱 지난주 이 시간에 법원의 청구 인용 결정이 있었거든요. 그리고는 토요일에 검찰이 즉시한 걸 하지 않음으로써 풀려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불안함이라고 하는 게 이게 자꾸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댓글창에 선고 그래서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냐는 질문이 많다고 합니다. 네, 빠르면 17일이고요. 17일요? 예. 예, 17일이 월요일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까지 탄핵 선고가 이전에 대통령 탄핵 선고는 매주 금요일 날 했어요. 그 박근혜 그다음에 노무현 두 분 다 그렇죠. 금요일 날 했는데 최근에는 어제도 왜 그 탄핵 선고가 있었잖아요. 최근에는 근 한 1년 사이에는 쭉 보면 다 목요일 날 했어요, 또. 예, 다 목요일 날 했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늦어지면. 예. 늦어지면 예. 다들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면 기다리고 다음 있죠. 주는 모든 네. 날이 후보 날입니다. 다음 주 모든 날이 후보입니다. 모든 예. 날이 후보예요. 그 사실은 그 법관들이 굉장히 그 관례를 중시하고 보수적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고 체계가 가치 지향이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절차 유지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2, 3일 전에 그 보통은 이제 선고 일자를 이야기를 하는데 선고 일자를 바깥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인 그러니까 국회 측하고 윤석열 측에다가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해서 날짜를 수령했다라는 게 확인이 돼야 바깥으로 공개를 해요. 예. 수령이 됐다라는 예. 게 확인이 돼야. 그래서 오늘 그 정청래 위원장이 이제 소추단 단장이기 때문에 통지가 되면 정청래 그 의원에게 소추단 단장이 가장 먼저 갑니다. 예. 그래서 언제 오는지 저 주무시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잘 때도 한쪽 눈만 감고 잔다라는 말도 안 되는 말씀으로 응대를 해주시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긴장되게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죠. 뭐 삼국지의 예. 관우가 눈 뜨고 잤다는 얘기 처음 듣는 전국민 불침번석에 만드는 헌재이긴 하네요. 네. 저 댓글창에 그란투프스님이 와 의원과 법조인 타이틀 둘 다 가진 신장식 의원입니다. 빨리 궁금한 거 다 물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우리 걱정 없이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불안한 마음을 저도 사실 그렇게 법률상으로는 확신을 하고 있지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대한민국이 돼 있잖아요. 불확실성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어제 제가 이제 농성장에 이렇게 있는데 농성장에서 이제 조국혁신당 TV 방송을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 한 분이 계속 우시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서 눈물이 난다. 그런데 광장에 나오면 그래도 나랑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와 계시고 그렇지. 예, 그래서 광장에서 소리라도 지르고 같이 손 붙잡고 이런 다음에 집에 가면 그나마 잠을 자는데 광장에 안 나오면 잠을 못 자겠다. 그래서 이해가 가요. 예, 사실은 지금 오늘의 광장이 우리가 규탄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집단적으로 스스로를 치유하고 힐링하는 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답답하실 때
혼자서 술 드시거나 혼자서 스트레스 받아서 하지 마시고 차라리 예. 광장에 나오셔서 아. 우리 국민들 같이 손잡고 또 뭐 평소 보고 싶었던 분들도 많이 보고 예, 뭐 예.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예. 나오시면 좋다 이런 이야기인데 저희가 여기 그 1970년대에 그 계엄군이 국회를 막았던 사진을 다시금 보면서 신장식 의원님이 12월 3일의 이야기도 좀 여쭤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원님이 12월 3일 날 뭐 하셨어요? 12월 3일 날 예, 예. 사무금융노조 여수신본부 쪽 그러니까 뭐 이런 노동조합이랑 예. 간담회를 하고 저녁에 식사를 하고 아. 9시쯤 8시 반인가 9시쯤 자리에서 나와가지고 집으로 갔죠. 아. 집에 가서 씻고 마지막으로 뉴스를 봐야 되겠다 해서 YTN을 딱 틀었는데 10시 좀 넘어서 예. 여기네 예. 비상계엄이 확대되면서 1980년 5.18 국회의원의 이사당 출입을 막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여기가 있네요. 국회가 있고 국회 예. 앞을 그 탱크가 막아서 의원들이 못 들어갔죠. 못 결과적으로 들어가는 이날을 해제를 못 한 건데 네, 네, 예, 네. 의원님은 12월 3일 날 그 뉴스를 보고 그러면 보고 집에서 보신 거죠? 예, 예. 집에서 봤죠. 예, 집에서 예. 딱 보자마자 10시 28분에 예. 끝났잖아요. 10시 28분에 딱 계엄령이 예, 선포가 예, 됐잖아요. 예. 선포되자마자 제가 저희 조국혁신당 단톡방 그 단체 텔레그램 방에다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라고 올렸죠. 저보다 빨리 올린 사람은 천준호 의원이더라고요. 천준호 의원은 10시 27분이었더라고요. 와. 저는 10시 28분에 올리고 국회로 가야 됩니다. 라고 하고 나서 칫솔질을 하고 아, 이 며칠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다음에 짐을 쌌어요. 짐을 이거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속옷과 양말을 딱 챙기고 그다음에 아래를 이렇게 제가 집이 3층인데 이렇게 아래를 보니까 아직 그 계엄군이 안 잡으러 왔더라고. 왔어. 그러면 이제 내가 잡혀간다라고 생각을 했고 잡혀가더라도 사람이 많은 곳에서 잡혀야 된다 해서 그 시간대에 가장 사람이 많을 곳이 어딜까? 스타벅스다. 그래서 스타벅스를 뛰었습니다. 오. 내려오자마자 바로 막 달려서 스타벅스를 차가 올 뛰었어요.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예, 아니요. 저는 차를 부를까 하다가 이것도 기록에 남겨야 된다 싶어서 카카오 택시를 불렀어요. 아. 어디서 타서 몇 시에 어디까지 가다가 중단됐다. 그러면 거기서 잡힌 거잖아요. 운행이 와. 중단되면. 아, 진짜 그 순간 치밀하게 이 생각을 하셨네요. 예, 뭐 잡혀도 사람 많은 곳에서 잡혀야 된다. 잡혀도 기록을 남기고 잡혀야 된다. 아, 그 스타벅스 생각이었어. 타고 카카오 택시 타고. 예, 예. 카카오 택시를 탔는데 이분은 아직 계엄이 난지를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계속 전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출입이 가능하냐, 뭐냐. 먼내 지금 그 경내에 있던 보좌 직원들이나 우리 당직자들한테 연락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소리를 알아듣고 신장식 의원님 아니세요? 뉴스 하이킥 때부터 팬이었습니다. 그러셔서 왜 지금 국회 가냐고 그래서 기사님 지금 계엄이 선포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깜짝 놀라서 그때 이제 라디오를 켜시고 그러더니 국회로 오셔가지고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느 쪽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들어갈 문을 찾아주겠다. 와, 되게 좋은 진짜 귀인을 만나셨네요. 귀인을 만났습니다. 예, 예, 그분 예. 지금도 고마운데요. 예. 근데 마침 그때 그 경찰들의 지휘 체계에 혼선이 있어가지고 문 몇 개가 그렇지. 국회의원은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다고 했어요. 그걸 내부 당직자한테 얘기를 들었고 이쪽으로 가자면 이제 의원회관 바로 뒷문 쪽이 국회의원이 출입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거기서 이제 택시를 여기서 세워주십시오 하고 내려서 갔는데 제한됩니다 하고 막더라고요. 제한됩니다라고 막아서 경찰이. 예, 경찰이 예, 쭉 막아서 거기서 제가 이제 호통을 치고 누가 국회의원 길을 막아 하고 문 열어! 유명한 영상이죠. 예, 네, 예. 문 열어 했더니 또 문을 열어줘요. 그때가 예.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하고 예, 그 둘이 혼선이 있었어요. 둘이 혼선이 지휘 체계가 막 있고 비상령도 가포로 하냐 의로로 하냐 맞아요. 뭐 이래가지고 뒤죽박죽이 됐을 때 뒤죽박죽이었어요. 그 내부에서 그 얘기를 듣고 이쪽으로는 지금 국회의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수시로 바뀌었어요. 5분 단위로 이 문 탈 수 있습니다. 저 문은 통과가 안 됩니다. 이 문은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전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수시로 바뀌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거기서 저는 호통치고 들어갔습니다. 유일한 그 영상에도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미디어 몽구님이 기록을 하셔가지고 맞아요, 제가 맞아요. 봤어요. 네, 예, 네, 예. 제가 음해를 당하고 있는
거를 보고 아. 영주에 있는 분이 그걸 찾아가지고 몇 분 몇 초를 보세요라고 해갖고 제보를 해주셨어요. 아. 그래서 찾았죠.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네. 그렇구나. 정말 이런 게 다들 집단 고생했습니다. 지성입니다. 예. 네. 예. 와중에 예. 그러니까 정말 이날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성공했고 이 성공을 결국 헌법재판소 파면까지 이끌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또 댓글창에 그런 질문이 있대요. 파면돼도 용산에서 그러니까 한남동에서 안 나오면 어떡하냐라는 건데.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그럴 만한 사람이에요. 그 전에 박근혜 파면됐을 때는 이틀 만에 나왔거든요. 좀 시간을 달라. 본인도 이틀 만에 하여튼간에 나올 수 있는 시간을 달라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지금의 극우 부대나 국민의힘이나 이런 쪽 사람들이 대통령을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한남동 관저로 몰려가고 거기에 겹겹이 인해 장막을 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이제 혼란의 시작이죠. 네. 사실은 갈 그러니까. 길이 멀은 거야. 경찰들이 그런 거 대응해서 초기에 아예 모이지 못하게 막아야 돼요. 초기에. 예. 그러니까 구속에서 풀려난 게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고. 예, 후유증을 남기는 거예요. 이게. 그 지규현 판사와 지규현 판사의 그 어린애 같은 불장난. 예, 그다음에 심우정의 그 진짜 홀딱 벗고 봐주기. 이게 지금 콜라보를 이뤄서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거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법안을 지금 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법 왜곡죄 이전에 그 노회찬 대표가 검토를 했었고 그리고 심상정 의원도 그 같은 대수에 있을 때 기수에 있을 때 얘기를 했었고 이건태 의원도 그 발의를 했는데 판사에 대한 거는 빠져 있더라고요. 근데 독일법에는 판사에 대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심각하게 거의 그 고의에 가까운 부주의 내지는 무지를 내세우면서 이렇게 법을 왜곡하는 판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국민들이 무력한 건 분명히 이거 무논리를 권력의 그렇죠. 힘으로 밀어붙이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무력감이거든요. 네. 예. 형사적 책임을 지게 해야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예. 법 왜곡죄 발의 할 일이 다음 주 많네. 정도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신장식 의원님이 원내에서 또 이런 역할을 애쓰고 계신다라는 거를 저희가 들으면서 그런데 뭐 이런 일은 없겠지만 뭐 김상욱 의원을 비롯해서 이제 기각시에 대한 불안감을 아마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일 것 같긴 한데요. 죽을 때까지 단식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만에 하나 진짜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으니까 B 플랜, C 플랜으로서 혹시 좀 생각하시거나 염두에 두시는 게 있는지 기각됐을 경우에. 탄핵이 기각되면 저는 우선 국회로 다 국회의원들은 들어와야 돼요. 거기서 뭐 단식을 하고 뭘 하고 하는 건 그 다음 문제고 국회로 들어와서 언제 계엄령을 또 선포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국회로 다 들어와야 됩니다.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를 지켜야 되고요. 그래서 국회 사무총장인가 국회의장님께 숙소 마련을 제가 건의를 임시 숙소라도 해야 되겠네요, 진짜. 이제 언제 계엄 다시 선포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게 농담이 아니고 진짜일 것 같고 탄핵 선고일자가 일단은, 잡히면 국회에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국회 지켜야 돼요. 예, 국회를 예, 지켜야 돼요. 예. 그런 다음에 그렇죠.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까는 그 다음 문제예요. 일단 국회의원들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예. 일단은 지금 계엄에 대해서 이제 군의 복종 의지가 많이 약화됐기 때문에 다행이네요. 예. 똑같은 모양보다는 어떤 돌발적인 우발 사태를 위장한 어떤 북한발. 소요 사태를 외환 유치, 소요, 준사변 뭐 이런 거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플랜 B, C는 다른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요구를 또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은 어떤 국방부, 국정원, 경찰 이런 데는 아예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는 이 위험 해소될 때까지는 감시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부당한 명령이 내려오면 어떡할 거냐? 뭔 약조를 받고 일선 경찰 군인들한테도 따르지시면 안 된다. 제자리를 지켜라.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도 이거 북한이 또 오인할 수도 있는 거고 이래가지고 이제 경고망동하거나 오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전방위적인 위기 관리, 국가 예방 활동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겁니다. 계속 그냥 뭐 또 무슨 초식인지 몰라도 안 쓰는 초식을 연구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위기관리 활동의 중심이 지금 국민들의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국민이 직접 선출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기관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하고 이 국회밖에 없잖아요. 그럼 네. 국회가 그런 상황에 닥치면 위기관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자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국회에 그렇죠. 모여 있어야 됩니다. 네. 일단 국회로 모여야 됩니다. 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2025년이라고 하는 게 좀 믿기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다음 주면 파면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서 예,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분 다 이제 오늘도 내란성 그 불면증을 앓고 계시는 시민분들한테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당연히 파면될 거다 8대0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런 내란성 불면증, 내란성 음주 땡김증, 내란성 화남 저는 요새 조울증이에요. 좋았다 나빴다 그래요. 그러니까 파면될 것 같으면 기분 좋다가 또 날짜 선거가 안 나오면 또 우울해지고 이러거든요. 네. 오늘도 우울을 한 스푼 더 하셨을 텐데요. 선거 날짜를 오늘도 지정을 안 해가지고 우울을 한 스푼 더 하셨을 텐데 이럴 때 다른 거 없습니다. 광장으로 오십시오. 특히 내일 오후에 오후 4시부터 본집회, 야오당 집회는 3시부터 있는데요. 광장에서 와서 뜨거운 연대의 손을 맞잡는 것 이게 지금의 치료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함께 돌파해 나가야죠. 네. 예. 네, 의원님 계속 체력을 잘 챙겨주시고요. 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밤에 진짜 애 많이 쓰셨고 그래도 또 우리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애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도 한 고맙습니다. 말씀 해주세요. 네. 아이 뭐 지금까지 잘 해오셨어요. 많이 속상하시지만은 지금까지 잘 지켜주셨고 100일 넘는 기간 잘 견뎌주셨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 더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지내면은 곧 뭔가 새로운 어떤 새봄이 오고 우리가 더 강한 민주주의, 더 견고한 민주적 토대 위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 그 희망 때문에 견디는 겁니다. 예, 그런 만큼 힘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3월 14일 김은재 뉴스인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파면 소식과 함께 좀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진이 상징적이니까 이것으로 포커스 아웃을 하면 어떨까? 그 당시에 우리가 못 지켰고 무력했던 그 민주주의를 지금은 지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디 평안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파면.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재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